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디바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3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디바인 매트릭스는 감정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렇지만 아무 느낌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기적인 자아나 편견이 없는 느낌만이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대한 수피 시인의 시인 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용을 하고 있냐면, 오름과 그름의 생각 너머에 장이 있나니. 그러니까는 그 오름과 그름의 그 생각 너머에 그 디바인 매트릭스가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 우리는 루미의 그 무편견의 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저자가 묻고 있어요. 이런 무편견의 장,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생각을 넘어 있는 그런 장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사랑하는 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중용을, 이와 같은 중용,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있는 그런 장을 이제 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런 중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사랑하는 사람 이에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예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녀를 살해한 사람을 왜 용서하고 수양 아들로 삼는 그 예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랄지, 우리가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큰 용서를 하고 내 아이지만 내 아이를 살해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수양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다음에 자녀가 사고로 이렇게 죽었는데 정말 내 아이의 장기를 급한 누구에게인가 내어주는 그러한 예라든가, 이런 예들이 그래도 자주는 우리가 이런 예를 잘 못 보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신문이나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접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글쎄 초월하신 분이라고 그럴까? 예,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뵙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까이에서 이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저희 친척, 그러니까 저희 이 친정 쪽 친척은 아니고 남편 쪽 친척이신 분이,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서,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사고사였는데, 가스 때문에 이렇게 그 아이가 이제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상갓집을 다녀왔어요. 정말 자녀가 그렇게 잘 못 되면은 그 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정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그분이 이제 이제 화장을 마치고 그러니까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오셨던 그 분들에게 손편지를 다 써서 보내셨나봐요. 저희에게도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분의 삶을 대하는, 그러니까는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그리고 이 삶을 대하는 어떠한 그분의 어떤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분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으신 분으로 기억을 하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가서 이렇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편지를 썼는지 한번 어머님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독이 되는 부모, 득이 되는 부모의 내용을 실었거든요. 제가 그냥 책을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친척분이 아들의 빈소를 찾아준 분들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분은 외아들을 잃은 슬픔에 앞서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다. 당시 편지를 받아들고 느꼈던 충격과 그분에 대한 존경으로 다시 실어본다. 어떤 것을, 이제서부터 이제 그분이 보내온 편지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잃게 되거든, 그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라. 그것은 그분이 허락하신 동안만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마치 길을 떠난 나그네가 잠시 여관에 머무는 것과 같이. 이거는 이제 에피테토스의 단편 중에서 이분이 이렇게 뽑으셔서 이거를 실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그 말이죠. 법정 스님은 내 아들을 얻었다 한들 본래 있던 것이요, 잃었다 한들 본래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난 상처와 아픔에 매달려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일어났던 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 소중한 지금 여기의 삶을 살라고 한다.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보다 작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라고 한다. 그 마음이 행복의 조건이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라고 했다. 인간의 삶이란 이미 결정된 것, 또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직된 마음은 창문이 없는 집과 같고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 어느 하나에 집착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참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한다. 예, 이게 이제 그분이 보내온 그 내용 전문인데요. 이분에게는 그 아내와 딸이 있는데, 여기 그분이 쓴 표현 중에서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보다 작지만, 이 말에 되게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많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작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다 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표현들, 법정 스님의 말이 다가오셨나 봐요. 내 아들을 얻었다 한데 본래 있던 것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본래 있던 것이요, 잃었다 한데 본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분의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본인의 의식 수준에 맞는 글들이 다가오거든요. 그쵸. 그리고 경직된 마음은 창문이 없는 집과 같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아들의 그 죽음에 마음을 닫으면 창문이 없는 집과 같고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어느 하나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아들에게 집착해서 그것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참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 이분의 그리고 그 자녀를 살해한 사람을 용서하고 수양 아들로 삼는 그런 예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야말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용서, 예, 이런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것들, 예, 그 용서, 연민,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의 언어잖아요. 그게 디바인 매트릭스가 이제 알아듣는 언어죠. 그래서, 뭐 이 책에는 그런 얘기가 이 책에는 없지만 제가 읽은 그 의식혁명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읽은 구절인데, 이 우주는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죽이면서. 그 우주가 내가 만약에 선을 할지, 악을 선택할지, 그 매 순간에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우주는 도와준다고 해요. 예, 이게 이제 디바인 매트릭스랑 비슷하죠. 어떤 아무 느낌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숨겨진 의도 없이 굉장히 순수한 그러한 어떤 감정.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연민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내가 품을 때 이 디바인 매트릭스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 교육을 배우고, 물론 저도 이제 배워서 이제 어머님들께 가르쳐 드리면서 잘 키우자 뭐 이런 거 이제 으쌰으쌰 하고 이런 일을 맡고 있는데, 제가 점점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를 잘 키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자녀는 입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예의 바르게 학업도 열심히, 독서도 열심히, 이런 어떤 바라는 바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부모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를 아무런 어떤 강요 없이 그냥 어머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내가 하게 되면 그거를 내가 말을 안 해도 자녀가 언젠가는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예, 그런 결과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모 역할, 부모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게로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면 그냥 자녀 교육은 거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밤입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다이어트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좀 드시고, 그리고 숙면, 잠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잘 때 모든 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잠 푹 주무시고, 그리고 건강 챙기시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사랑합니다.